MD의 행복한 세상. 반갑습니다. 입으로 숨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면역력 강화가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숨 쉬는 것, 또 식생활, 또 잠자는 것, 그리고 운동,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식호흡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복식호흡보다 더 시급한 것이 코로 숨 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원장님, 정형외과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생기는 문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뇌에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눈에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귀에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공기가 직접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얼굴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비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부비동의 구조와 위치입니다. 먼저 부비동이란 말의 뜻은 부속되어 있다, 붙어 있다. 어디에? 코에, 동굴. 코에 딸려 있는 굴. 코에 딸려 있는 굴. 우리 코 이 속에는 굉장히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게 되면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이 다 코 속에 있는 동굴, 부비동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요 부분, 뇌 아래쪽에 이것들이 다 부비동입니다. 부비동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전두동, 사골동, 접평동, 그 다음에 상악동,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축농증이라는 병이 있죠. 이 축농증도 이 부비동에 고름이 차 있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비동의 역할, 뇌, 눈, 귀의 열을 식혀준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비동인데 뇌 바로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부비동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뇌의 열을 식혀줍니다. 또 이 부비동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또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 눈 위아래로, 또 눈 저 뒤쪽까지도 부비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열도 식혀주게 되고 또 귀의 열도 식혀줍니다. 부비동은 뇌와 눈과 귀의 열을 식혀주는데, 그럼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바로 이렇게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비동으로는 공기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뇌와 눈과 귀의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또 공기가 직접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호흡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코로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면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부족인데요. 숨이 코로 들어가지 않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진답니다. 자, 왜냐하면요,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숨이, 공기가 코로 들어가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대요. 공기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면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지고 코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혈관을 확장시켜 준대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고 또 혈액 속의 산소 운반량을 증가시켜 주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고 또 음경이 잘 발기되도록 해 주고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또 임신과 관련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4번에 보시면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1번과 3번 보시면 이거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를 잘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들. 다시 말해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산화질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숨 쉴 때에 비해서 산소의 양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의 이런 역할 외에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 하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품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한숨 많이 쉬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멍하고요.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또 각종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또 그래서 우울증, 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겠죠. 성적도 떨어지고 또 ADHD의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면 이렇게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예, 심장이 빨리 뛰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심장질환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코 속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 ADHD의 원인 또 심장병, 고혈압, 만성 두통, 또 우울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코로 숨 쉬어야 되겠죠? 자, 뇌열을 시켜주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 숨을 쉬어야지 공기가 부비동으로 잘 들어가서 뇌열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즉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전두통, 앞머리 아픈 거죠. 전두통, 또 편두통, 후두통 이와 같은 각종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 뇌의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뇌하수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뇌하수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인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공기가 이리 못 들어가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이뇨 호르몬을 여기서 분비하는데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뇨증, 오줌의 양이 많은 거죠. 오줌의 양이 많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목마름증, 또 야뇨증, 또 저혈압, 기억력 감소,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답니다.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 밤에 오줌 싸는 아이들 있죠? 야뇨증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요 입에다가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자게 하면 오줌을 안 싼답니다. 또 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부신피질 호르몬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라든지 각종 염증이 잘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뇌하수체에서는 젖분비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 젖분비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젖분비 호르몬이 부족해서 젖분비 장애, 또 발기부전, 불임, 월경불순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갑상선자구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면 성장장애, 대사활동장애, 갑상선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뇌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두통과 또 이런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와 같은 호르몬들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입으로 숨 쉬면 세 번째로 눈의 열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눈 위아래 또 저 뒤쪽까지 부비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눈의 열을 식혀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또 눈물 흘림증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눈이 피곤하게 되고 또 눈이 충혈되고 백내장과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로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귀의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의 열을 식혀주지 못하니까 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는 귀 아시죠? 그래서 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또 귀가 아프기도 하고요.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또 난청,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이명. 또 이석증이라 그래서 귀 속에 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전정기관은 우리의 평형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기관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염증이 생겨서 평형감각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겠죠. 바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 속으로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코에 열을 식혀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염이나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공기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잇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잇몸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 풍치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입술이 건조해지고 입안이 텁텁하고 이 각종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입냄새도 나게 되고요. 코로 숨을 쉬면 코를 지나는 동안에 각종 먼지가 제거가 되고 또 부비동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공기의 온도를 우리 체온과 같은 36.5도씨로 맞춰주고요. 또 습도도 80%로 맞춰준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적의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좋지 않은 공기들이 우리 몸속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도 상하고 폐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면역력 저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기도 잘 걸리고요. 또 공기가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목구멍이 상하게 돼요. 또 편도가 붓고 목에 염증도 생기고 또 이 목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이 들기도 하고 가래도 생기고 사래도 잘 들리고요. 또 기침, 후비루,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의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고혈압,
심장질환,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고혈압과 심장질환도 생기게 되고요. 이 수면 무호흡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신문 기사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에 있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 방치 시 기저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또 다른 신문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례가 널리 확대되면서 기저질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요 밑에 보시면 주의해야 할 점은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수면장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 고혈압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예,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 고혈압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자, 이렇게 입으로 숨 쉬는 게 심각한 겁니다. 또 입으로 숨 쉬면 얼굴이 이상하게 된대요. 자,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 O형 얼굴, O 아시죠? 예, 이렇게 길쭉한 O형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보니까 치아가, 이가 더 많이 자라게 되니까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또 자, 코로 숨을 쉬려면, 자,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면, 그럼 혀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죠? 그 혀가 양쪽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안면이 옆으로도 골고루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런 혀가 옆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도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얼굴이 길어지는 O형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교합, 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벌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부정교합,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입으로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짧아지기도 하고 또 일자목이 되기도 하고, 원래 목뼈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C자형으로. 목은 이렇게 C자, 또 척추는 이렇게 S자,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면 척추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측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척추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도 코로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출입, 입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 또 주걱턱과 무턱. 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다 보면 이렇게 턱이 없는 무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주걱턱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얼굴에 이 좌우가 맞지 않는 안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매부리코와 화살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간단히 정리 다시 해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 각종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그러니까 집중력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공부도 못하겠죠. 성적도 떨어지겠죠. 성적이 떨어지고, 또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뇌에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두통, 또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답니다. 또 눈에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또 귀에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공기가 직접 입으로 가다 보니까 입냄새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가래, 기침, 폐렴, 축농증, 비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심장병, 이런 것도 생기고요. 또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뿐만이 아니라 척추 질환까지도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래도 입으로 숨 쉬겠습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의 40%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대요. 나이 들면서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겠죠. 우리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코로 숨 쉬고 있는지,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비염이나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습관에 의한 거라면 빨리 고쳐주시고요.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든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시든지, 아이가 크기 전에 빨리 고쳐줘야 되고, 성인의 경우도 빨리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반창고로 입을 붙이고 잠을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훨씬 개운하실 겁니다. 입으로 숨 쉬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지 마시고 제발 코로 숨 쉬세요.